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커마 2급 실기 8일차 계산 작업에서는요, 요 텍스트 함수와 날짜, 시간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종류가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 각 함수마다 쓰는 특징들이 있죠. 구문과 패턴, 그런 것만 익혀 두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은 독립돼서 나오기보다는 다른 함수와 혼용이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후에는 꼭 함수 100문제까지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함수 100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전에 또 함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텍스트 함수부터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텍스트 함수는요, 우리가 여기 예제 파일에서 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 총 5문제라는 거 알죠? 함수 문제는. 그래서 문항당 8점. 총 함수가 차지하는 부분은 4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텍스트 함수에서는 left, 그 다음에 right, mid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 함수 세 가지는 정말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 다른 함수와 중첩이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left, right, mid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left는 문자열의 왼쪽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추출이 되고 right는 오른쪽이고요. mid는 지정한 위치부터 원하는 글자 수를 일정 개수의 글자 수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게 요 mid예요. left, right, mid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영어 단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을 의미한다. 넘차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올 건데요. 요 넘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넘차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글자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글자 수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find나 search 함수에 가서 보면은 요 find 텍스트, within 텍스트라고 나오는데 이 find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찾을 문자를 말하는 거고, within 텍스트는 찾을 문자열, 그러니까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는 요거의 영어 단어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레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요 레포트에 엑셀이라는 영어 단어가 들어갔을 때 2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앞에 있는 두 글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글자 수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요 첫 글자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CEL이 나오는 겁니다. 이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글자 수를 생략을 하면 맨 끝에 있는 L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생략을 하진 않죠. 만약에 왼쪽에는 첫 글자다 그러면 1을 쓰고, 오른쪽에 마지막 글자다라고 하면 글자 수를 1을 쓰죠. 그죠?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mid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어떤 거냐? 중간에 있는 걸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2라고 하는 숫자, 여기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 2는 어떤 거? 스타트 넘버.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1, 2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수예요. 여기 시작하고서부터 세 글자.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XC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로어라고 하는 거, 어퍼, 여기 프로퍼라고 하는 거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어는 소문자, 어퍼는 대문자, 그 다음에 프로퍼는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뭐로 바꿔주는 거냐면 소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어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엑셀이 첫 글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런데 로어가 있으니까 다 소문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문은 다 이렇게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퍼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대문자와 소문자가 혼용이 되어 있는데 다 대문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게 소문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첫 글자만 어떻게 됐어요?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뭐로 나왔다? 소문자로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레프트, 라이트, 미드, 로어, 어퍼, 프로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은근히 이 로어, 어퍼, 프로퍼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함수가 또 있죠. 어떤 함수가 있냐면 요 렌이라고 하는 함수.
요 렌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입력되어 있을 때 그 글자의 길이가 몇 개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엑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래서 5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글자가 나오는 거고, 요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공백을 제거를 해요. 공백을 제거하는데 단어 사이의 공백은 하나는 꼭 남겨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쓰다 보면 띄어쓰기 하잖아요. 그 최소한의 띄어쓰기 하나는 남겨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한 칸에 공백이 있고 뒤에도 이렇게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지워주는 거야. 여기 단어와 요 단어 사이에 있는 공백은 삭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find라는 거랑 요 search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find하고 search는 똑같아요. 특정 문자의 위치를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번호가 출력이 돼서 나오는데, 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고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영문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대소문자 search나 find의 의미는 없겠죠. 영문이 입력되어 있는 곳에서 얘네들의 문자 위치를 찾을 때, 그럴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냐 안 하냐를 따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find는 구분하고 search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find 텍스트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찾을 문자열. 그 다음에 여기 within 텍스트라고 하는 게 찾을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곳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ind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이를 찾을 문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문자 누구다? 이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죠? 그래서 요 이라고 하는 게 앞에도 이가 있고 뒤에도 이가 있지만 소문자 이를 찾는 거기 때문에 4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find는 지금 대문자를 찾는 거잖아요. 대문자는 맨 앞에 있으니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는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search라고 하는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대문자 이가 들어가든 소문자 이가 들어가든 앞에 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뭐가 나온다? 1이 출력이 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러분들이 함수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파일 텍스트 함수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요 1번 문제는 이렇게 국가 코드도 구해야 되고 출판사 코드, 독서 번호를 구해야 되는데, 요 국가 코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ISBN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거 요거 있죠. 여기에서 앞에 왼쪽에 있는 몇 글자, 3글자가 국가 코드가 되고, 요 출판사 코드라고 하는 거는 5번째부터 몇 글자, 2글자가 어떻게 된다? 출판사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 번호는 ISBN에 있는 마지막에 5글자가 도서 번호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떤 함수를 통해서 left, 그 다음에 right, mid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지 않고요. 간단하니까 그냥 는 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국가 코드는 왼쪽에 있는 3글자라 그랬어요. 이 L이만 썼는데 left 나오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어디? 여기에 있는 요 해리포터라고 하는 도서의 요 ISBN에 들어가서 우리가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심표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몇 글자야? 국가 코드는 왼쪽에 3글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로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 3글자만 추출이 돼서 국가 코드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출판사 코드는 여기 안에 있는 5번째 있는 2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출판사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는 해주고 미드 그리고 나서 어디에 있는 여기 ISBN B3셀에서 몇 번째부터 5번째부터 몇 글자가 필요하다? 2글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5라고 하는 거는 왜? 여기 하이픈이 있잖아요. 그것도 글자 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1, 2, 3, 4, 5. 여기서부터 몇 글자? 2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체크 눌러주고
해주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글자들만 추출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5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다? 2글자다 라고 하는 거. 네, 도서 번호는 우리가 라이트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ISBN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몇 글자다? 5글자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체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5글자들만 다 추출이 됐어요. 그죠? 요게 이제 레프트, 라이트, 미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요걸 꼭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또 여기 이렇게 도서 ISBN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앞뒤에 공백이 있대요. 지금 보면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은 앞뒤에 이렇게 공백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 공백을 갖다가 더 어떻게 하고 제거를 하고 그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래요. 대문자로 바꿔주고 변환대 문자 열 앞에는 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북하고 슬래시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시에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북 K 슬래시가 들어가고 여기는 ISBN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첫 글자를 대문자,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건 어퍼고 공백을 제거해주는 건 트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누가 들어갔어요? 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먼저 앞에다가 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는 여기에다가 북 대문자입니다. 슬래시. 그래서 슬래시까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함수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집어넣어주고 공백을 제거한 걸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는 대문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퍼 이렇게 해주시고 어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트림이 들어가야 된다. UPPER이죠. 스페링이 틀리면 이렇게 함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뭐를 제거해야 돼요? 공백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백을 제거한 거. 지금 가로를 닫는 거 누구에 대한 가로예요? 트림에 대한 가로. 또 마지막에 닫는 가로는 누구다? 어퍼에 대한 가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북이라고 하는 거는 북하고 슬래시는 임의로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 북이라는 글자와 뒤에 있는 함수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공백을 제거한 거를 갖다 어떻게 해라? 대문자로 바꿔줘라.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체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이 북이라고 하고 나와 있는 요 슬래시 있죠. 이거를 어퍼하고 어떤 거 요거를 다 먼저 구한 다음에 앞쪽에다가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는 사원 식별번호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직업명 있죠. 여기 직업명이 있고 부서 코드가 있고 직급 코드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지금 예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홍길동. 요 예시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여기다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홍길동. 그 다음에 빼기 A. 요 A가 뭐로 나왔냐면 대문자 A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HR 요렇게 나와 있어요. HR까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여기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이름은. 근데 여기 하이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하이픈이 나오게 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연결 연산자 %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가 뭐가 나왔어요? 대문자가 나왔으니까 누가 필요해요? 어퍼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이픈을 집어넣고 여기는 부서 코드를 나오게 하는데 앞에 있는 몇 글자만 2글자만 뽑아서 대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는을 해주시고 어디를? 이 홍길동을 그냥 클릭하면 되겠죠. 얘를 그냥 클릭하면 여기 누가 나와요? 홍길동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 뒤에다가 하이픈이 필요하니까 and. 여기 여러분들 이 수식 입력줄 보면 돼요. and.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안에다가 하이픈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홍길동 다음에 이렇게 하이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는 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AND 연산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 직급 코드에 있는 소문자 A가 대문자로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퍼 안에 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AND 연산자 이용해서 하이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체크 눌러보면은 홍길동 하이픈 A 하이픈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부서 코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뽑아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를 또 연결해야 되니까 AND 연산자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최종으로 나오는 HR은 대문자로 나와야 되니까 어퍼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레프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레프트 어디에 있는 부서 코드에 있는 앞에 있는 몇 글자? 두 글자. 지금 가로 닫는 건 레프트의 가로, 다시 또 닫는 건 누구에 대한 가로예요? 어퍼에 대한 가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요거를 어퍼로 묶어서 안에다가 크게 가로를 잡아서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풀어주시는 것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레프트가 없고 얘랑 얘를 그냥 대문자로 바꿔주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퍼 안에 묶어서 풀어도 되긴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문제는 여기 상품명이 있어요. 상품명에 첫 문자를 대문자로 다 바꿔주래요. 첫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고객명, 여기 고객명 있죠. 고객명을 연결하여 상품 코드에다가 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래요. 이 상품명에 첫 문자, 지금은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상품명에 있는 첫 문자만 뭐로 바꿔줘라? 대문자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누가 나와야 돼요? 이 고객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프로퍼라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연결 연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프로퍼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퍼라는 함수 더블 클릭해 주시고 누구를? 요 상품명을 가로를 닫고 이렇게만 엔터 눌러주면 요 램탑이라고 하는 첫 글자가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나오겠죠. 그런데 고객명을 가로 안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또 AND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를 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 연산자 집어넣고 누구? 저 고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명을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런데 또 가로를 닫아야 되니까 AND 연산자 집어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닫는 가로죠. 이렇게 닫는 가로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열너비가 좁아서 글씨가 다 안 나올 때는 열너비를 좀 넓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상품명에 있는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됐고 요 가로 안에 이름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 이름은 있는 거 그대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셀 주소 그냥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 셀 주소와 또 어떻게 다른 어떤 문자라든가 이런 거를 함수를 뭐 연결하거나 그럴 때는 다 누가 필요하다? AND 연산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열 함수, 이 텍스트 함수는 이 %, 연결 연산자랑 엮어서 같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한 것 같긴 하지만 또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 하나를 빼먹거나 그러면 함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체크해 가면서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텍스트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입학 코드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 학과 있죠. 학과에 있는 요 세 글자. 학과에 있는 요 세 글자 있죠. 컴퓨터니까 앞에 있는 COM을 말하겠죠. 세 문자와 입학 일자에 여기 입학 일자가 지금 2024-03-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 코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학과의 요 글자는 소문자로 바꿔줘요. 소문자로.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온 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COM 2024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앞에 있는 컴을 뽑아내려면 레프트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할 거고 여기 있는 거를 소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로어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쭉 숫자가 입력되어 있지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네 글자만 필요하니까 또 레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레프트와 로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는
COM이라는 저 글자가 나중에는 소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로어를 먼저 적어주셔야 되겠죠. 로어. 여기에서 앞에 있는 몇 글자 뽑아야 돼요? 세 글자. 이렇게 여기 학과 코드에 있는 앞에 있는 몇 글자? 세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레프트에 대한 가로, 또 닫으면 로어에 대한 가로예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컴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 가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연결해서 레프트 입학 일자에 있는 몇 글자가 필요하다? 네 글자가 필요하다. 그죠? 가로나 막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써주시면은 가로 없이 앞에 있는 함수와 뒤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해요? 연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연결 연산자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요 직원 코드에 앞뒤에 또 공백이 있대요. 공백을 제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앞뒤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백이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 코드에 있는 공백을 다 어떻게 하고 제거를 하고 뒤에다가 대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뒤에다가 하이픈 EMP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요 공백을 제거한 거를 대문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트림하고 어퍼가 나왔습니다. 는 해주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어퍼니까 어퍼로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직원 코드에 있는 공백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TRIM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셀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런 트림에 대한 가로고 또 가로를 닫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퍼에 대한 가로죠. 그래서 체크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요 빼기 EMP를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AND 연산자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빼기 그 다음에 EMP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3번과 4번에 있는 문제들은 잘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요 3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함수가 미드하고 서치가 주어졌습니다. 미드하고 서치가 주어졌는데 요 이메일 있죠. 요 이메일에서 앞에 나와 있는 이메일에 그 골뱅이 앞에 나와 있는 뭐만 문자열만 추출해서 닉네임에다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골뱅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 내용들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나오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레프트가 주어진 게 아니라 뭐가 주어졌냐면 미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드가 나온 이유는 레프트가 나오면 왼쪽부터 추출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글자 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프트하고 뭐 7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앞에 나오는 이메일이 다 다르게 글자 수가 다르다 보니까 특정 어떤 숫자를 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드가 주어질 거예요. 그 미드는 몇 번째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들어가서 는 미드를 써볼게요. 는 해주시고 요 미드에 들어가서 요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요 셀 주소에서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다 나오면 되죠. 여기 있는 이메일의 아이디는 닉네임은 다 첫 번째부터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몇 글자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몇 글자인지를 우리가 뭐로 구한다? 서치로 구하는 거예요. 서치로. 저 서치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거예요?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서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치를 구할 때 요 함수를 추가해서 들어가 주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그냥 직접 썼으니까 직접 써서 한번 구해 볼게요. 서치에 들어가서 요 서치 함수는 find 찾으려고 하는 문자. 우리가 지금 뭐를 찾을 거냐면 지금 각 이메일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다 골뱅이가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요.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C15에서. 그죠?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골뱅이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골뱅이 위치를 찾아주시게 되면 지금 서치에 대한 가로를 닫았죠. 그리고 최종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골뱅이까지가 나와버려요. 얘네들 다 체육인들을 해주게 되면 다 골뱅이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 첫 번째부터 골뱅이까지 위치잖아요. 여기 골뱅이까지 위치니까 골뱅이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골뱅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글자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골뱅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골뱅이가 빠지겠죠. 나머지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골뱅이가 다 빠진 닉네임 앞에 있는 닉네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가 search 대신 find가 나와도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죠? 왜냐하면 search나 find는 영문일 경우에 대소문자만 구분을 하는 거지 저 골뱅이는 영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search를 사용하든 find를 사용하도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는 이 4번에 있는 문제는 얘랑 반대예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여기 이메일에서 골뱅이 뒤에 있는 요 계정 있잖아요. 요 문자열만 추출을 해서 요 계정에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한메일이고 여기는 아웃룩이고 뭐 지메일이고 막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의 이메일 주소의 뒤에 있는 계정들만 여기에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는 앞에 있는 게 나왔고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계정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렌하고 라이트하고 find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ind는 또 저 골뱅이의 위치를 찾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len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전체 문자열의 길이에요. 그죠? right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몇 글자를 뽑아내야 되냐를 구하면 되는데 이 몇 글자라고 하는 게 또 각각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른 거를 len하고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right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는 알라이지 요 right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요 셀에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를 적어주면 되는데 몇 글자를 뽑아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글자 수에서 골뱅이까지의 위치를 빼버리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전체 위치에서 전체 글자 수에서 골뱅이까지 위치 번호를 빼버리면 뒤에는 남아있는 글자 수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en하고 뭐가 필요한 거다? 요 find나 search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len은 전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빼는 거예요. 뭐를 빼요? 저 골뱅이의 위치까지 빼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는 search가 나왔지만 지금 뭐예요? find예요.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 누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골뱅이. 골뱅이를 써주고 어디에서 찾으려고 한다? 여기 있는 H15셀에서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찾는다. 저 1을 생략을 하면 그냥 1로 들어갑니다. 생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골뱅이까지의 위치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종 이제 뭐 닫아야 돼요? 라이트에 대한 함수를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체크 눌러주게 되면은 뒤에 있는 것만 나오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전체 길이에서 뺀다. 골뱅이까지의 위치를 빼주면 어디? 요거의 숫자 길이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육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find나 search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골뱅이까지 위치를 구해서 골뱅이는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뺀 거고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상황에 따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요? 전체 길이에서 골뱅이까지 길이를 빼버리니까 나머지 길이의 글자 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함수는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함수의 뜻, 로어는 소문자다, 프로퍼는 첫 글자를 대문자다, 어퍼는 뭐 다 대문자다, 트림은 공백 제거다. 이런 함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떤 함수로 들어갈 거냐면 우리 여기 날짜, 시간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이 날짜, 시간 함수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알면 쉽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리얼 넘버라고 하는 건 이제 1년 번호,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건 요일 반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today나 now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날짜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인수가 없어요. 인수가 없다라는 거. today하고 가로 열고 닫으면 오늘 날짜가 나오고 는하고 now하고 가로 열고 닫으면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date라는 함수, 이쪽에 있는 요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있죠. 요 date는 지정한 연, 월, 일에 대한 해당하는 날짜로 반환을 해주고 요 time이라고 하는 건 시, 분, 초 그거를 입력을 하면 그거 해당하는 게 시간 형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date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숫자
숫자를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날짜 형태로 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year, month, da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거 특정 날짜에서 year는 연도만, month는 월만, day는 일만 추출해주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연도가 얘니까 25년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 month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월이잖아요. 그래서 12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day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 1만 추출을 하는 거니까 여기 1로 추출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요 day는 25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25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time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hour, 그 다음에 여기가 minute, 얘가 second예요. 그러니까 시간 형태로 이렇게 추출이 돼서 나온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our, minute, second는 시, 분, 초가 추출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이 시, 분, 초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hour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추출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minute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분이니까 요 32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초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second니까 초잖아요. 그래서 50이니까 50이 추출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조금 자주 등장하는 거는 today나 now, 그 다음에 date, year, month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수의 뜻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영어 단어만 봐도 이 함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뭔지 다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days라고 하는 함수 있죠. 요 days라는 함수는 두 날짜 사이에 경과 일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문이 요 구문은 꼭 알아두셔야 돼. end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start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입사한 날짜가 있고 퇴사한 날짜가 있다 그러면 끝나는 날짜가 퇴사한 날짜야. 퇴사한 날짜에서 입사한 날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두 날짜에 내가 근무한 일수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days, 요게 2025년 12월 25일 하고 12월 1일 사이의 일수는 24다. 그래서 끝나는 날짜가 먼저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스타트 날짜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를 거꾸로 하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걸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워크데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일부터 지정한 근무일의 날짜를 반환해 주는 건데, 이 근무일이라고 했을 때 주말이 들어가 있는 날짜들은 제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날짜 그리고 며칠이 지났냐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025년 9월 14일 날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10일이 지나면 며칠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 그 대신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된 날짜가 입력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요 week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뭐 어떤 함수냐면 요 날짜의 요일 번호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 요일 번호라고 하는 건 1부터 몇 번까지 있다? 7번까지 있는 거야. 1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반환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리턴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그 요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요일을 반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턴 타입은 세 가지가 있어요. 1, 그러니까 기본값이에요. 1, 생략을 하면 1이 된다. 1, 2, 3이 있습니다. 1번은 일요일이 1번부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일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요일이 1번이고 2번은 월요일이 된다. 3, 4, 5, 6, 7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거고 내가 리턴 타입을 2번을 썼어요. 그럼 1번이 월요일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돼서 시작 요일이 뭐가 된다? 월요일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3번의 리턴 타입은 0부터 6까지 이게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0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5, 6으로 가서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 리턴 타입을 어떤 형태의 어떤 번호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지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1을 써야 되고 월요일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2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25일이랑 요 날짜를 1번 형태로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건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번호가 여기 5번이 나왔죠? 그러면 1, 2, 3, 4, 5니까 얘가 일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일, 월, 화, 수,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번호를 보고 아, 목요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1부터 7까지 해당하는 요일 번호가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 목요일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5번을 보고 우리가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eDate라고 하는 함수랑 eOmonth는 기준 날짜로부터 전후 계열의 계열수를 더해주는 함수예요. 더해주거나 빼주겠지. 왜냐면 전후라고 했으니까. 근데 eDate는 같은 날짜가 반환이 되고 eOmonth는 마지막 날짜가 반환이 됩니다. 구문은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러면 eDate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025년 9월 4일이 들어갔는데 여기 뒤에 3이잖아요. 요 3이라고 하는 거 month, 계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죠. 12월 4일 요 같은 날짜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은 날짜가 나온다. 그런데 이오먼스는 구문이 똑같은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2025년 9월 4일 3개월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잖아요. 근데 12월 4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짜가 표기가 돼서 3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트는 어떤 거? 같은 날짜. 그다음 이오먼스는 뭐예요? 마지막 날짜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데이지 함수의 뜻, 워크데이의 뜻, 위크데이, 이데이트, 이오먼스에 대한 함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날짜 시간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은 날짜 시간 함수를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1번 문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여기 있는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생년월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뭐다? 연도다. 그 다음에 두 개는 월이고 그 다음 두 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뽑아내면 그거를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함수는 데이트하고 뭐가 나왔냐면 미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데이트 함수에 들어가요. 여기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데이트 함수에 들어가면 요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연도, 월, 일을 추출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해당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어는 앞에 있는 몇 글자? 두 글자예요. 그래서 레프트가 나오면 좋은데 레프트가 안 나오고 그냥 미드가 나왔거든요. 그럼 미드로 풀면 되죠. 미드. 어디에는 주민번호에서 첫 번째부터 두 글자. 그러면 미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먼스는 03이잖아요. 미드. 여기는 셀에서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몇 글자다? 두 글자다. 그리고 데이는 미드 들어가 주셔서 요 C3셀에서 몇 번째부터? 얘는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가 되는 거죠. 그죠? 다섯 번째부터 어떻게 된다? 두 글자다. 여기잖아요. 15. 그죠? 1, 2, 3, 4, 5.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숫자가 나오면 앞에 누가 있어서 데이트가 있어서 요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엔터를 해주시게 되면은 요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특정 숫자들의 조합을 날짜 형태로 표기를 해준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구하는데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이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현재 연도. 그 현재 연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날짜를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는 today하고 now가 있죠. 근데 주어진 지금 함수는 today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가 나온 이유는 연도를 추출해야 되니까 이어가 나왔겠죠. 그리고 주민번호의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뽑아내야 되니까 left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빼기 2000을 하라고 했습니다. 빼기 2000을 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000으로 나오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2000이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빼기 2000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oday를 한번 해볼게요. today
이렇게 today라는 걸 하고 가로를 닫으면 어떻게 된다? 현재 오늘 날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그 컴퓨터 시스템에 그 날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답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하고 답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요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추출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연도예요. 그죠? 최종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건 연도니까 는 이어. 이어 안에 누가 나와야 된다? 오늘 날짜. today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닫아요. 그리고 또 가로를 닫으면 누가 된다? 연도만 추출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빼라고 했어요. 누구를? 주민번호의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빼라 그랬으니까 left 주민번호에 있는 앞에서 몇 글자? 두 글자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래요. 얼마를? 2,000을.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현재 날짜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녹화한 날짜는 요 날짜지만 여러분들이 녹화한 날짜가 다른 날짜다라고 하면 나이에 여기 나오는 결과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3번에 들어가서 요 3번의 문제는요. 여기 기준일 날짜에 2025년 9월 5일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고 가히 연수와 가로 안에다가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기준일, 여기 있는 기준일, 그 다음에 여기 가입일,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가히 연수와 나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가히 연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가히 연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기준일의 연도에서 어디? 요 가입일을 빼주라고 했어요. 이걸 빼주면 되고, 나이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 기준일의 연도에서 빼기 가로 열고 1900에다가 더하기 주민번호 여기 앞에 있는 두 자리. 그러니까 1900에다가 앞에 있는 주민등록 두 자리를 더하면은 199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일의 연도에서 이거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자가 요 가인 연수 뒤에다가 연자를 넣어줘야 돼. 연자를. 어떤 형태로 나오게 하라 그랬냐면 이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어요. 요 예시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히 연수를 구하면 뒤에다 연자를 쓰고 또 가로 안에다가 나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해야 돼요? 가히 연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는 이어. 연도가 필요하니까. 그죠? 연도가 필요하니까 는 해주시고 y 우리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y 인형 이어져 이어 어디에 있는 요 기준일에 있는 연도. 근데 요 연도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 연도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정된 셀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고 여기 가입일이니까 여기를 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기를 뺄 거고 또 여기에서 여기를 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는 이 기준일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뭐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 가로를 닫고 빼기. 그 다음에 우리 가입일을 해야 되겠죠. 또 다시 이어에 들어가서 요 가입일. 가로를 닫아주면 연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연수 뒤에다가는 꼭 뭐를 붙이라 그랬어요? 연자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AND 연산자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된다? 연이라고 써주고 가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연 다음에 가로를 열어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 체크를 눌러서. 그럼 2년하고 가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제 뭐를 구하면 돼요? 나이를 구하면 되죠. 근데 나이 구하는 공식은 알려줬어요. 어떻게? 나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라? 기준일의 연도를 추출을 해서 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또 함수를 이어서 풀어야 되니까 AND 연산자를 집어넣고 기준일의 연도를 뽑아야 되겠죠. 기준일의 연도를 뽑는데 요 연도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가로를 닫고 빼기. 빼주는데 가로를 열고선 빼라 그랬어요. 1900에서 어떻게 도해서 1900에다가 어디를 도해라?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앞에 있는 요 두 개를 도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left 어디 주민번호에 있는 앞에 있는 몇 글자? 두 글자. 지금 left는 누구에 대한 요거 지금 가로는 left에 대한 가로고 저 1900이라고 하는 가로를 또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가로를 안 하잖아요. 이 가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어에서 1900을 빼요. 그리고 더하고 레프트에서 추출한 거를 더해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로가 있으면 가로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걸로 끝내면 안 되죠. 뒤에 가로가 있었으니까 엔드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 가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개념 문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실전 문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4번 문제는 우리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4번 문제는 지금 여기 입학 일자가 있죠. 요 입학 일자와 현재 날짜. 그 현재 날짜라고 하는 건 today 아니면 now인데 지금 주어진 함수는 today가 나왔습니다.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재학 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날짜 연도에서 누구 입학일자 연도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는 그쵸? 는 여기에 가셔서 는 today에서 연도를 추출을 해야 되니까 최종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연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함수의 순서를 결정을 할 때는 맨 나중에 표기되는 걸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어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today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어 안에서 그런 다음에 빼줘야 돼요. 빼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입학 연도를. 이렇게 입학 연도. 여기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재학 연수 이렇게 요거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날짜 시간 함수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게 되면요. 여기 1번 문제에서는 여기 기록이 세 번째로 빠른 사람의 기록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1시 그 다음에 여기 19분 40초라고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 중에서 세 번째로 빠른 거, 그러니까 세 번째로 빠른 걸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몇 번째로 빠른 거를 구하는 거, 작은 거 구하는 거는 스몰이죠. 그리고 몇 번째로 큰 걸 구할 때는 라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작은 걸 구하니까 스몰이에요. 스몰. 그래서 스몰로 구하면 여기에서 기록이 작은 게 나오겠죠. 그 나온 결과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런 형태처럼 시분초가 나오게끔 입력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hour, minute, second가 나왔어요. hour는 시를 추출, minute는 분, second는 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and 연사자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스몰로 구한 결과가 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는 해주시고 는을 해주시고 hour에 들어가서 hour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예요? 스몰로 구한 결과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스몰로 구한 결과가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작은 거. 가로를 닫는 거는 지금 스몰에 대한 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0분초에 계속 이 스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좀 복사를 해놔요.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이제 hour에 대한 거를 가로를 닫아요. 그런 다음에 시하고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nd 연산자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시하고 공백을 띄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체크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1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공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분도 마찬가지죠? 공백이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and 연산자 이용해서 이번엔 누구예요? minute죠. MINU. 그죠? 그리고 아까 스몰. 복사해 놓은 거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되겠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 이용해서 이제 누구 들어가야 돼요? 분이에요. 한 칸 띄고 또 큰 따옴표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초가 들어가야 되니까 and 연산자 이용해서 그 다음에 second SECOND 그리고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 가로를 닫아준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초만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가 요 and 연산자 뒤에다가 초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분 초가
나타나서 1시 21분 15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띄어쓰기의 공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잘 봐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함수식이 있다 그러면 범위 지정에서 우리가 컨트롤 C 눌러준 다음에 나와야 되는 부분에다가 컨트롤 V를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좀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번 문제는 유용 요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입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쪽에 퇴실 시간이 있잖아요.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 요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hour하고 뭐가 나왔냐면 minute가 나왔고 이용 요금은 10분당 350원이래요. 10분당 얼마다? 350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10분당 얼마다? 35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시간을 구해서 분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10분당 나눈 거를 350원으로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 따로, 분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는하고 hour를 먼저 구해볼게요. hour. 여기다가 hour를 구해주셔서 hour를 구해서 어디에서?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에 시간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엔터를 눌러주면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당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주셔야 된다? 60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시간 지금 이용했으니까 60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분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을 더하기 위해서 MI, NUT 또 계산을 해서 어디에서? 퇴실 시간에서 어디다? 입실 시간을 빼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를 더해주면 분의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분에 나온 시간에다가 이 전체 이 분 나온 시간에다가 나누기 얼마에서 10분당 350원이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10 곱하기 350원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는 전체 가로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 나온 분의 가격에다가 나누기 얼마요? 10을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된다? 350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요 계산한 결과들 있잖아요. 요 계산한 결과를 잠깐 제가 카피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는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6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당 계산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다 나누기 10분 하고 곱하기 350원 하고 뒤에다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얼마? 350원을 해주시면 분당이니까 나누기 10하고 곱하기 350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가로를 해서 나누기 10에 곱하기 350원을 한 번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 거고요. 이거는 시간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시간에다가 분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분을 또 나누고 곱하기 350원 하고 또 나누기 10하고 곱하기 350원을 두 번 써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앞에 이렇게 풀 때는 가로가 되게 중요하죠. 가로가 안 들어가면 답이 또 이상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가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여기에 나누기 10분당 350원을 시간에다가 분에다가 각각 계산해서 전체를 갖다 어떻게 하면 더해도 된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도 답은 똑같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다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문제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대출 일자 있죠. 여기에 대출 일자가 있고 대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납 예정일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반납 예정일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는지 문제에서 보면은 이 대출 일자에다가 대출 기간을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그 더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결과가 대출 기간이 5일 대출 기간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표기 형식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냐면 월하고 일을 따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해주래요. 그죠? 만약에 9월 12일이 대출 기간이다라고 하면 월 뽑고 일을 뽑아서 중간에다 뭘로? 슬래시로 연결하는 형태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어떤 특정 날짜에다가 어떤 일수를 더해서 공유라고
공휴일을 제외시켰을 때 구해주는 함수는 워크데이잖아요. 그리고 워크데이가 나왔고 지금 주어진 함수에 month하고 day가 나온 이유는 나온 결과에다가 요 month 뽑아야 되고 또 day를 뽑아야 되니까 또 슬래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end가 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보면 이렇게 는해주고 워크데이 있죠. 요 워크데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원래는 얘를 눌러주고 지금 대출 기간은 며칠이래요? 5일이래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요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9월 12일인데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요 월하고 여기 1만 뽑아서 9/12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onth하고 또 뭐가 나왔어요? day가 또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나온 결과에다가 앞에 month가 들어가야 되고 또 day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month 먼저 들어가고 여기 안에 workday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workday가 지금 두 번이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 대출 일자에다가 요 날짜죠. 그죠? 더 가로를 닫으면 지금 가로 닫는 거 워크데이에 대한 가로고 또 닫으면 먼스에 대한 가로예요. 그죠? 그럼 워크데이는 이따가 또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지만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제가 엔드 연산자 이용하고 슬래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만 표기가 된다? 월만 나온 거야. 아까 9월 12일에서 9 월만 나온 거고 슬래시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넣고 아까 나온 그 날짜에서 1만 추출이 돼야 되니까 이제 또 누가 들어갔어요? 데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워크데이 복사한 거 그대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되고 데이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이 나오겠죠. 1이. 그래서 이렇게 9월 12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줘라. 그래서 예시가 9/10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시간 함수는 이 표기하는 이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나온 결과를 어떻게 표기를 하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월을 추출한 거예요. 여기 워크데이에서 나온 결과에서 월만. 또 워크데이로 구한 결과에서 뭐만? 1만 추출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체육인들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4번 문제는 여기 숙박 일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체크인일이 이 날짜고 체크아웃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숙박 일수는 체크아웃일에서 체크인을 빼주면 된대요. 그래서 데이즈 함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데이즈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거예요? 어떤 날짜와 어떤 날짜,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는 는 함수의 뜻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즈, 엔드 데이트니까 체크 아웃일이 들어가야 되고, 요 쉼표 들어간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스타트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누가 구해주는 거예요? 데이즈가 구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요 함수의 뜻을 파악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5, 4, 1 이렇게 1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함수의 뜻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에 선택한 거를 G16하고 F16을 거꾸로 하면 마이너스 값이 음수 값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데이즈 함수 같은 경우는 뭐다? 엔드 데이트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 뭐가 나와야 된다? 스타트 데이트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짜 시간 함수를 풀었고요. 요 날짜 시간 함수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구문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앞쪽에 있는 D자가 다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기본 함수예요. sum, 합계, 에버리지 평균, 카운트 개수, 숫자 개수.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개수, 맥스 최대값, 민 최소값이잖아요. 근데 앞에 D가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조건에 맞는 합계, 조건에 맞는 평균,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에 맞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조건에 맞는 최대값, 조건에 맞는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D썸 같은 경우는 썸이프랑
흡사한 문제죠. 조건을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D 에버리지 같은 것도 에버리지 if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dsum이나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D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얘네들은 특징이 좀 따로 있죠. 뭐가 있냐? 우리가 영어 단어를 먼저 보면 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의미하는 거고, 빌드는 여기 빌드라는 게 이제 나올 건데 요거는 열번호예요. 열번호 아니면 빌드명을 클릭을 하거나, 크리테리어라는 영어 단어는 알고 있죠? 조건 범위예요. 그죠? 그런데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함수명이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 빌드가 나와야 되고, 네, 크리테리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 전체의 범위를 지정하는데 빌드명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모르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그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빌드는 뭐냐? 요 빌드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곳에 열 번호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그 빌드명이 있는 곳을 클릭을 해주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입력된 작은 표범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빌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범위, 요 조건 범위는 반드시 뭐를 포함해야 된다? 빌드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이 조건은 어떤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냐면,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입력하는 형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빌드명이 꼭 포함이 돼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행은 AND 조건이고 다른 행은 어떻게 돼요? OR 조건입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입력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대출 건수 있죠. 여기 대출 건수가 얼마 이상인 20 이상이 해당하는 총 요금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D에버리지가 나왔는데요. 요 나온 결과를 또 어떻게 해라? 올림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운드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34,800, 아이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죠. 요 34,833원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하라고 했냐면 34,900원으로 반올림을 하라고, 올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땡처리가 두 개가 됐죠? 영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얘는 자릿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운드나 라운드업이나 라운드 다운이 나오면 자릿수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출 건수가 2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걸로 조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따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대출 건수, 그리고 20 이상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조건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 조건이 틀리면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반올림을 그러니까 올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숫자가 나온 걸 올림을 해줘야 되니까 라운드업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에버리지를 먼저 들어가 주시면은, 그러니까 D에버리지 라운드업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라운드업을 먼저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자릿수는 얼마다? 넘디지트 자릿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넘버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D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없으면 함수 추가로 들어가서 D에버리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다. 그리고 우리가 요 빌드라고 하는 거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총요금이잖아요. 그럼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그래서 열번호를 4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요 총요금이 들어가 있는 요 셀을 클릭해도 됩니다. 그죠? 네, 저는 그냥 번호를 쓸 거고, 요 크리테리어는 조건 범위라 그랬죠? 어디에요? 조건 범위가 여기에요. 대출 건수가 얼마? 20 이상이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라운드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2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0의 땡 처리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기 사원 코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원 코드가 얼마로? 2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2로 시작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2로 시작한다. 2 별이죠. 이렇게. 이게 2로 끝난다가 나오면 별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별 2 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수 문제 풀 때도 요 와일드 문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원 코드가 2로 시작하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뭐를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 구한 거를 또 내림하래요. 둘째 자리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내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19점 이렇게 하고 33333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릿수가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릿수가 2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 때는 먼저 조건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원 코드가 2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 별이 돼야 됩니다. 이 조건이 틀리면 이 함수의 답도 틀려지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 주셔서 라운드 다운에 들어가서 자릿수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 되겠죠. 자릿수가 2.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무슨 함수로? D 에버리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D 에버리지 있죠? 있는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두 번째 여기 필드라고 하는 요 열번호는 우리가 지금 누구? 근무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1, 2, 3, 4번이다. 그죠? 그래서 열번호는 4다. 조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사원 코드가 뭐로 시작하는? 2로 시작하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9.332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요 3번 문제는 우리가 요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과목 있죠. 여기 과목. 요 과목이 있고 또 여기 뭐 구분도 있고 뭐 점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과목이 수학이면서 구분이 중간고사에 조건이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따로 조건을 뭐 별도로 쓰란 말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과목이 수학이면서 구분이 누구에 해당하는 중간고사에 해당이 되는 학생의 점수의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요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조건 범위가 돼야 되고요.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의 함수들 중에서 뭘 쓰면 돼요? dsum을 사용하면 되겠죠. 합계니까. 그래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dsum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점수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점수가 있는 것이 뭐예요? 네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라고 적어도 되죠. 1, 2, 3, 4니까 이번에는 이 필드명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조건은 여기가 돼야 돼요. 조건은 이렇게 필드명을 포함한 과목이 수학이면서 구분이 누구다? 중간고사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174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학원명이 교실로 끝나는 일이에요. 교실로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별 교실이라고 써야 되죠. 교실 별이면 교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교실로 끝난다라고 했으니까 별교실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조건은 우리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학원명이 뭐로 끝나야 된다? 별하고 뭐로 써야 돼요? 교실을 써야 돼요. 이 조건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 총 수강료에 해당하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총 수강료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진 함수가 dmin, dmax, dAverage, dsum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함수로 구하면 돼요? dsum으로 구해주면 총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max로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요 교실로 끝나는 데이터 중에서 최대 총 수강료가 뭐냐? 제일 큰 숫자가 뭐냐? 이걸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함수로 풀어야 돼요? dmax죠. dmax로 풀어주시면 되고 조건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무슨 함수 들어가야 돼요? dmax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어디를?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건 1, 2, 3, 4번이니까 4예요.
그리고 이 총수강료가 들어가는 필드명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조건은 어디다? 학원명이 어디를 끝나는 교실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딱 보면 교실 여기 있고 여기 교실이잖아요. 가장 큰 숫자 이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91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Daverage든 Dsum이든 Dmax든 구문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지점이 이렇게 쭉 있는데 지점이 어디 지점에서 서초 지점 중에서 서초 지점이면서 판매 건수 요 판매 건수가 있잖아요. 요게 얼마 이상? 6배 이상이라 그랬어요. 6배 이상. 조건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문제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했지만 조건 범위를 지정했지만 지금은 안 되죠. 왜? 지점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종로죠. 서초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야 돼요. 뭐라고? 지점이 누구다? 서초다. 그리고 판매 건수는 어떻게 된다? 판매 건수는 6배 이상이다. 6배 이상. 요게 조건입니다. 요 조건을 못 쓰면 이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그거에 대한 판매 총액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sum, Dcount, Daverage 중에서 우리가 뭘 써야 돼요? Daverage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Daverage 함수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리고 판매 총액은 몇 번째 있어요? 1, 2, 3, 4 네 번째 있으니까 4. 그리고 조건은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번 문제는 매장명이 요 매장명이 서초점이래요. 매장명이 서초점이 총 판매액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셀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장이 서초점에 해당하는 그 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최대하고 최소를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또 여기 또 어떻게 표기를 하라고 했냐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최대는 이렇게 놓고 띄어쓰고 99가 들어가고요. 또 띄어쓰고 슬래시가 들어가고 또 최소하고 여기 땡땡 들어가고요. 띄어쓰고 84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요 형태로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Dmax하고 Dmin이 주어졌습니다. 간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건은 매장명 서초점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들어가야 되냐면 Dmax에 들어가야 되겠죠. Dmax. 근데 Dmax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쪽에 누가 있어요? 최대라고 하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쓸 건지 Dmax를 구하고 앞에다가 붙일 건지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최대를 먼저 써볼게요. 최대 여기다 최대라고 쓰고 땡땡 쓰고 띄어쓰기 하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띄어쓰기가 대구 99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큰 따옴표를 해준 다음에 AND 연산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누구 들어가야 돼요? Dmax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여기에 들어가서 Dmax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전체 여기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총 판매액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1, 2, 3, 4, 5, 6이죠. 6번이죠. 6번. 그리고 조건은 어디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정해주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최대 땡땡 99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요 99가 나온 다음에 또 띄어쓰기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 수식 입력줄 쳐다보면 AND 연산자 이용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하고 띄어쓰기 한번 하고 슬래시 하고 띄어쓰기 해 주신 다음에 최소 땡땡 해주고 띄어쓰기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 부분 잘 해주셔야 되겠지. 이 부분이 틀리면 큰일 나죠. 요거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AND 연산자 이용하신 다음에 누구로 또 들어가면 돼요? D민으로 추가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D민에 들어가서 여기는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해주시고 몇 번째 열에서 여섯 번째 열에서 최소값을 매장명 소초점에 해당하는 최소값을 구한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5문제 중에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체크해 가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3번 문제는 여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노트북 판매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조회사가 넥시트 컴퓨터인 노트북 판매가의 최고와 최저 판매 금액에 뭐를 구하라 그랬어요? 차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뺄셈이죠. 뺄셈. 그쵸? 그리고 여기 제조회사가 누구인 거? 넥시트 컴퓨터인 거. 그러니까 여기가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에 대한 판매가, 요 넥시트 컴퓨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의 그 어떤 판매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최대값과 최저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max하고 뭐가 나왔냐면 D민이 나왔어요. 그러면 Dmax 빼기 D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먼저 뭐 들어가요? Dmax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판매가가 있죠? 네 번째 조건은 제조회사가 누구다? 넥시트 컴퓨터다. 그래서 차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뭐를 해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뺄셈이어야 돼요. 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D민에 들어가면 되겠죠. 똑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얘는 조건은 제조회사가 누구다? 넥시트 컴퓨터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ABS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ABS라고 하는 함수가 뭐예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죠. 음수가 나와도 양수로 나오고 양수도 양수로 나오게끔 해주는 ABS 안에다가 차이값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성별이 여기 이 성별이 뭐가 돼야 된대요? 남자이면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근무태도 여기 근무태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근무태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85 이상이 돼야 된대요. 85 이상 이거나 그다음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성별이 이번엔 누구다? 여이면서 아까 남자였는데 이번에는 여이면서 업무 능력 여기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게 90 이상에 해당하는 총점에 대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조건을 여기다가 되게 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틀리면 완전히 답이 틀려지겠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별이 모이면서 남이면서 근무태도 여기 근무태도가 얼마 이상이라고 했냐면 85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번에 또 두 번째 이면서 성별이 남이면서 근무태도가 85 이상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른 줄에다가 써야 돼요. 성별이 누구이면서 여이면서 성별이 여이면서 뭐가 업무 능력이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여기다 쓰면 안 되고 여기 아래쪽에다 써야 됩니다. 얘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그래서 요 조건에 맞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요 조건에 맞는 총점에 대한 뭐를 구해라? 평균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잘못 쓰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조건 쓰는 거랑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요 조건을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그거를 보는 문제예요. 그죠? 더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D에버리지에 들어가 주시고 전체 데이터베이스 다 범위를 지정해 주고 총점에 대한 평균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그래서 여기 필드 번호는 6번을 써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는 여기에요. 여기 조건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273.5가 나왔어요. 그죠? 요거는 뭐 소수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번 8일차 수업에서는 어떤 거 텍스트 함수, 날짜 시간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기 나오는 함수들은 이렇게 각각의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른 함수랑 또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이 함수의 구문, 패턴을 잘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지만 종합적인 문제들을 또 풀 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